작성된 시점을 보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마가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만큼 일본 정계 내에서는 이제 거물로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편지를 보면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모의했던 그런 증거를 이제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단행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자체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각의의 결정이 반영된 사건이고 그때 시기로 보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결정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아까 있었는데요. 이노우에 백작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94년 10월경에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고 나서 한국의 주한공사로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7월 10일에 이노우에는 자신의 후임으로 강경파 군인이었던 미우라를 추천하고서 실제로 9월 1일에 미우라가 주한공사로서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강경파 군인을 조선공사로 추천했다. 근데 군인을 이렇게 외교관으로 보내는 것 드문 경우 아닙니까? 그럼요. 아주 이례적인 거죠.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은 저 야마가타, 이토 그리고 이노우에 세 사람이 서로 친구 사이예요. 맞아요. 전부 일본에 하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이때 일본 그 내각에 들어가서 조선 침략을 공모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우라가 서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였던 그 전임공사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17일 동안 미우라와 함께 서울에 머뭅니다. 이때 무슨 일인가가 모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미우라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저는.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지금 실체가 쫙 드러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그래요, 좋을 정리 것 좀 같아요. 해봅시다. 네. 지금 주한 일본 공사, 그죠? 이 사람이죠? 백작이라 그랬나요, 아까? 이노우에 가오루. 이노우에 가오루. 이 사람이 보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그죠? 계획. 네. 계획을 했고 후임으로 이 사람 군인. 네. 네. 미우라 고로 이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고 네. 그래서 이 계획을 미우라가 네. 실행을 한 거예요. 행동대장으로서. 그렇죠. 작전을 짜고 실행을 했어요. 네. 근데 저 뒤에서 네. 이토 히로부미가 네. 이 모든 것을 알고 예. 끄덕끄덕하면서 승인을 해 주었다.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과 배후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표 안에 한 방에 정리가 되네요. 이윤석 씨가 정리를 참 잘했어요. 저 뒤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좀 분명했고 나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그때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된 것이 명성황후 시해 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리가 정확한 거죠. 그 미우라 주한공사는 이제 사변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착착 이제 준비를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한성신보사의 사장이었던 아다치 이 사람을 그 미리 사전에 만나서 그 6,0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면서 낭인들 자객들을 모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군이 직접 시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많은 그 역사 사전들을 보면 을미사변 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런데 분명히 낭인이 아니고 일본 군대가 군대가 경복궁을 습격한 이런 사건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일본의 공권력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렇죠? 우리 왕비가 살해된 사건이 이미 명백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낌새를 뭐 눈치를 못 챘어요?
이게 좀 상황이 재밌는 게 이 미우라 공사가 을미사변 한 달 전쯤에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 별명이 뭐였냐면 네. 염불공사였습니다. 무슨 염불공사.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문불출하면서 그냥 불경만 읽고 이렇게 밖에 왕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와서 그냥 뭐 적당하게 하고 가려나 보다라는 어떤 행동을 보이니까 왕실도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죠. 철저한 기만 전술인 것 같고. 그렇죠. 말 그대로 공연불 아닙니까 이게 공연불. 우리 속담에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노는이 연불한 게 아니고 그저 엄청난 음모를 꾸미면서 연불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명성황후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총리각하, 여우 사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우 사냥은 안 돼. 카카. 상대는 조선의 왕비야. 조선의 왕비를 시해오고 일본의 식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일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막대한 재력과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희생을 대가로 얻은 모든 것을 일본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라사의 개입 때문입니다. 아라사를 움직인 건 조선의 왕비입니다.